오늘은 규태올릭이 아닌 키키올릭으로 찾아왔습니다. 규태올릭의 점쟁이 문어 임규태 코치는 주말 라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코비치가 로저 페더러의 대기록을 또 하나 넘어섰습니다. 메이저 대회 준결승 진출 47번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미국의 세계 9위 테일러 프리츠를 3대 0으로 가볍게 물리쳤는데요. 프리츠가 강서브, 강포핸드로 열심히 조코비치와 맞서 봤지만 확실히 역부족을 드러냈고요. 프리츠는 게임 플랜을 확실하게 세우긴 했습니다. 자, 그냥 조코비치에게 랠리 대결을 하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랠리 초반부터 강타를 먼저 때려버리는 이런 작전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위너가 돼야 하는데 죄다 범실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자, 51개의 언포스트 에러를 기록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조코비치가 결승 진출까지 가장 큰 고비를 너무 쉽게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섹션에서 홀고룬네, 치치파스 등 탑시더들이 조기 탈락을 하면서 프리츠가 유일한 대항마로 꼽혔는데 조코비치에게 제대로 비벼보지도 못하고 졌다, 이런 표현을 써야겠습니다. 근데 조코비치가 4강에서 만날 상대가 또 다른 미국 선수인데 벤 쉘턴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저는 쉘턴을 상대로 조코비치가 벌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 완전히 상대도 안 되게 박살을 내버리느냐, 아니면 5세트까지 끌려가는 대접전이냐. 자, 일단은 벤 쉘턴, 아직도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선수기도 한데요. 자, 벤 쉘턴은 이번 US 오픈에서 광속 서브로 유명세를 단단하게 탄 선수라고 일단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테니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서브는 호주 샘 그로스가 기록한 263km입니다. 쉘턴의 서브 모션을 보면 좀 색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테크닉적으로 쉘턴의 서브 연구 대상이기도 한데요. 벌써 여러 미국 유튜버들이 쉘턴 서브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영상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엑기스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쉘턴 서브 모션의 특징 크게 두 가지인데요. 토스할 때 공을 눈높이 위에서 던지는 방식, 그리고 요게 더 핵심 포인트인데 왼쪽 궁뎅이를 코트 안쪽으로 쑥 하고 집어넣는 다소 재미있고 극단적인 서브 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궁뎅이를 코트 안쪽으로 들이밀고요. 몸통을 굉장히 많이 틀어서 코일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서브인데요. 사실 쉘턴의 키가 193cm로 그렇게까지 큰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속도의 서브가 나오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쉘턴은 작년까지 ATP 투어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NCAA 플로리다 주립대 소속 선수였는데요. 대학 테니스를 평정하고 미국 내에서만 열린 챌린저 대회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세계 랭킹 100위권에 진입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볼 수 있겠죠. 2023년 올해부터 투어를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8강까지 오르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선수 올 시즌 커리어를 사는 별명이 샌드위치라고 하는데요. 호주 오픈 8강과 지금 US 오픈 이 4강 사이에 다른 기타 대회에서는 대부분 초반에 광탈을 해서 호주 US 오픈 빵으로 가운데 샐러드의 형편없는 성적을 감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벤 쉘턴은 왼손잡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복병으로 늘 꼽히는 선수였는데, 자, 티아포와 8강전에서 쉘턴은 울트라 어그레시브한 공격 본능을 뽐내면서 티아포의 길을 질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US 오픈 관중들이 둘 다 미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 대회 4강까지 갔던 티아포보다 쉘턴을 더 많이 응원할 정도로 파이팅이 아주 돋보인 선수였습니다. 자, 조코비치와 4강 대결, 20살 신예와 36살의 역대 최고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절대 우세가 예상됩니다만, 조코비치를 4강에서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티아포나 프리츠보다는 오히려 벤 쉘턴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꼭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쉘턴은 리턴 대마왕, 조코비치도 부담스러워할 만큼 강력한 첫 서브를 갖고 있고요. 랠리에서도 아니면 도식의 극단적인 공격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벤 쉘턴도 기자회견에서 조코비치가 자신을 처음 상대해 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With my game style, playing someone who's never played me before, I think that I can bring some things to the table that maybe you don't see in your normal match that you play on the ATP tour. So I'm definitely going to try to, bring some things to the table that are different and hopefully disruptive. 근데 조코비치 입장에서 보자면요, 벤 쉘턴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리턴의 소유자인 조코비치를 만나기 때문에 쉘턴의 장점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쉘턴이 지금까지 서브로 먹고 살았다면 조코비치나 알카라스, 메드베데프 레벨의 리턴이 좋은 선수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장점을 기반으로 한 공격 주도를 잘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왼손잡이라는 특성도 조코비치가 워낙 투핸드 백핸드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상쇄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쉘턴의 왼손 포핸드는 조코비치의 투핸드 백핸드에게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조코비치가 요즘 들어 정말 잘하는 포핸드 크로스 공격을 벤 쉘턴의 백핸드 쪽으로 집중시키면 승부는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코비치 팬들이 상서로운 조짐으로 받아들일 게 이번 대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그랜드슬램 1주차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5세트 승리를 거둔 대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예외 없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32강전에서 라슬로 제렉의 리버스 스윕승을 거뒀는데요. 이렇게 첫 주차에 고생했던 대회들이 2013년 호주 오픈 바브린카와의 16강전, 2015년 윈블던 32강 케빈 앤더슨전, 2016년 호주 오픈 16강전 질시몽전, 2021년 롤랑 가로스 16강 무세티, 그리고 2021년 호주 오픈 16강 테일러 프리츠전 등이 있었는데, 이 초반 위기를 극복한 조코비치는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거의 무적 모드를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내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회가 바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한 세트 정도는 타이브레이크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3대0 조코비치 승리를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저 김펠레.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이어질 남자 단식 8강전도 간단하게 예측합니다. 알카라스와 즈베레프는 알카라스가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즈베레프가 시너와의 16강전에서 정말 완벽하게 부활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3세트 도중에 시너가 다리에 근육 경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5세트까지 끌려간 것이 현재 즈베레프 경기력의 정확한 현주소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카라스가 물론 작년 롤랑 가로스 8강에서 즈베레프한테 5세트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때보다 알카라스는 더 완성도 높은 선수가 된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무엇보다 시너와 16강전에서 4시간 40분 피지컬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즈베레프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즈베레프는 조코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년 나달전에서 발목이 꺾였던 즈베레프가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그 정도 레벨의 테니스를 완벽히 되찾은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년 그랜드슬램에서 즈베레프는 우승 후보로 제대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드베데프와 루블레프의 8강전, 저는 조심스럽게 이변 한번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루블레프가 올 시즌 호주와 윈블던 8강에서 하필이면 조코비치를 만났는데 호주 때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윈블던에서 보여줬고요. 자, 이번 대회 예상과는 달리 루블레프 경기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메드베데프는 얼핏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에즈, 디미노어 같은 선수들에게 내용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쉽게 이기지 못했고 많이 고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루블레프가 작년 투어 파이널에서 메드베데프와 풀세트 아주 타이트한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어느 정도 루블레프가 메드베데프 징크스를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 잠시 뒤 시작하는 US 오픈 8강전 즐감하시고 저는 또 재미있는 US 오픈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기다리는 드림 매치 조코비치 대 알카라스의 US 오픈 결승 맞대결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